ISLM 모형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LM 곡선. 오늘은 이 LM 곡선이 대체 정체가 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원샷 1, 2, 3 핵심 이론. 오늘은 그 84번째 시간 LM 곡선을 한번 제대로 정복해 보겠습니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는 잠들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LM 곡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화폐 시장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이걸 바탕으로 LM 곡선을 직접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와 이동 요인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초 다지기. LM 곡선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 출발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화폐 시장을 먼저 알아야 해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화폐 시장입니다. 화폐 시장이 뭐냐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돈, 즉 화폐를 공급하는 쪽과 필요로 하는 쪽이 만나서 그 가격, 바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이 시기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핵심 방정식입니다. 자, 좌변에 있는 M분의 PS는 실질적인 화폐 공급량을 뜻하고요. 우변 LYR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화폐 수요를 의미하는데요. 이 둘이 딱 하고 같아질 때 화폐 시장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 항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먼저 화폐 공급. 이건 중앙은행이 딱 정하는 거니까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반면에 화폐 수요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첫째, 소득 Y가 늘면 월급 받아서 쓸 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더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거래적 동기고요. 둘째, 만약에 이자율 R이 엄청 높아요. 그럼 여러분 현금 쥐고 있을래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을래요? 당연히 은행에 넣겠죠? 이게 바로 투기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는 소득 Y가 늘면 같이 늘고 이자율 R이 오르면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한 기초 체력을 충분히 길렀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LM 곡선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방금 배운 화폐 시장의 균형점들을 쭉 이어서 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바로 LM 곡선이 되거든요. LM 곡선 도출은요,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균형점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소득이 변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 그 점들을 그냥 선으로 쓱 이어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1단계입니다. 국민소득이 Y1이라는 수준에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소득 수준에서 화폐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이자율 R1이 딱 결정될 겁니다. 그쵸? 바로 이 조합 Y1, R1을 오른쪽에 있는 좌표 평면에 점 A로 쾅 하고 찍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LM 곡선의 첫 번째 점입니다. 이어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해서 국민소득이 Y1에서 Y2로 증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돈을 더 벌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소득이 늘었으니까 씀씀이가 터지겠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현금이 더 필요해집니다. 즉, 아까 말했던 거래적 동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면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화폐 공급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손에 쥐고 싶어하는 돈, 즉 화폐 수요만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돈의 가치, 즉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균형 이자율은 R2로 상승하고 우리는 Y2, R2라는 새로운 균형점 B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우리가 찾은 점 A와 점 B,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또 변할 때 생길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균형점들을 쭉 이어서 연결하면
짜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예쁘게 올라가는, 즉 우상향하는 LM 곡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LM 곡선의 탄생 스토리예요. 자, 이제 LM 곡선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LM 곡선의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화폐 시장을 균형상계로 만드는 모든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조합들을 모아놓은 점들의 집합. 여기서 L은 화폐 수요, 즉 유동성 선호, liquidity preference를 의미하고 M은 화폐 공급, money supply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L과 M이 같아지는 점들의 궤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우상향할까요? 방금 우리가 도출 과정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핵심은 바로 이 흐름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에 필요한 돈이 많아져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화폐 공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나니까 균형이자율 R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Y와 R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LM 곡선이 언제 움직이는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것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LM 곡선을 그릴 때 봤던 것처럼 국민소득 Y가 변하는 건 이미 그려진 곡선 위에서 점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곡선 상의 이동을 만들어요.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고정시켜놨던 그 가정, 즉 화폐 공급 M이 자체가 변해버리면 곡선이 통째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중앙은행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네? 시중에 돈을 좀 풀어야겠다 하면서 통화량 M을 확 늘리면 과연 LM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통화 공급 M이 증가하면 LM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소득 수준인데 시중에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돈이 흔해졌으니까 돈의 가치인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즉, 모든 소득 Y 수준에 대응하는 균형이자율 R이 전부 다 하락하니까 곡선 전체가 오른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걷어들이면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LM 곡선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저장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잡했지만 딱 이 세 가지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첫째, LM 곡선은 뭐다? 화폐 시장의 균형점들의 집합이다. 둘째, 왜 우상향한다? 소득 Y가 늘면 이자율 R도 오르니까. 셋째, 곡선을 통째로 이사시키는 건 누구다? 바로 화폐 공급 M의 변화다. 이것만 알아도 LM 곡선 관련 문제의 절반은 그냥 맞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어렵고 막막해서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학은요,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거나 더 깊이 있는 질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진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또 능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직접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